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 11월 고2 26번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졌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은 전체 내용을 묻는 거죠. 전체 중에서 약간 부분 내용일치 문제고요. 그 다음 15번 방사광 네모침 부분 읽고 와서 풀면 될 것 같고요. 16번은 전자입사장치 저장링 이런 단어가 확인된다면 그 단어는 읽고 문제 바로 풀면 되고요. 17번 광학 현미경과 기억, 그러니까 기억을 읽고 여기 와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글이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기호로 표시해 놓고 끊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 길이가 길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길다. 그래서 단백질 분자구조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 그러면 자, 파장이 긴 것은 내부의 구조를 관찰할 수 없다는 게 원인과 결과죠. 그러면 파장이 짧은 것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언제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살짝 메모해 두고. 그래서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방사광이다.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에 접선 모양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자, 핵심어가 방사광이에요. 방사광은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전자기파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문단은 방사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방사광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사광을 사용한다. 이게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일 거예요.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사광이 필요한데 이 방사광은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전자기파 를 의미한다,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사광에 네모가 쳐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선지 5개를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 이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이래요. 자,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 목적에 따라 파장의 길이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모든 빛을 말하는 게 방사광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 휘도가 뭘까요? 휘도가 일단은 높다라고 했으니까 체크해 놓고요. 휘도란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휘도란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데 빛의 세기가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갖는다. 이거 중요한 정보죠. 휘도가 높은 빛인데 휘도가 높으려면 빛의 세기는 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된다. 이거 중요한 정보 비례관계. 예를 들면 방사광의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 높은 빛이라서 뭐 하다고요? 세기도 크고 퍼짐은 작다.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휘도는 방사광 실험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3문단 들어갈게요.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방사광은 자연에서도 발생하는데 별이 폭발할 때 발생한대요.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성능 슈퍼 현미경이라고도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자, 다시 한번 환기해봐요. 방사광을 사용하는 목적은 휘도를 이용한 실험을 위해서 사용하죠. 자,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전자 입사장치, 방사광 가속기의 요소, 첫째 입사장치, 둘째 저장링, 셋째 빔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광 가속기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죠. 자,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를 방출시킨 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저장 링으로 주입하는 장치로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로 구성된다.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로 구성되는 게 뭐라고요? 1번 입사 장치. 그 다음에 이 입사 장치의 구성은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인데 전자총의 역할 설명하네요. 우리 지금 이거 다 뭐예요? 입사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만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의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선형 가속기에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으로 움직이려는 정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 선형 가속기에서의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 저장 링으로 보내진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순서 체크해야 되겠어요. 방사광 가속기가 작동되는 순서. 맨 먼저 입사장치에서 전자총이 고유한 파장을 가진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해서 전자가 방출되면 그 효과를 활용해서 전자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되는 전자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지 않아서 선형 가속기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면 저장 링으로 보내진대요. 그러면 3문단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저장 링은 휨 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 링의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저장 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 전자석을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저장 링에 있는 휨 전자석은 전자가 회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전자는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에 힘을 받아 휘게 되는데 이때 전자의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 라고 1문단에서도 얘기했죠.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 N극과 S극을 번갈아 가마 배열한 삽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게 2번, 조그만 2번, 이게 1번. 저장링에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뀌며 고불고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방출된다. 이게 바로 1문단에서 얘기한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인가 봐요.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데,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휘임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밝은 방사광이 된다. 이때 휘임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런 전자에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장 링의 역할이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빔 라인의 역할 설명하겠죠.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방사광 가속기가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으로 방사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 크게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도 두 가지. 진공자외선 빔라인, X선 빔라인. 진공자외선 빔라인에서는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의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실험들이 이루어진다. 자, 진공자외선 빔라인을 1이라고 본다면 이 1의 1은 기체 상태, 고체 표면에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요. X선 빔라인을 2라고 본다면 이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짧은 파장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이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휘도에 대해서 말했죠. 휘도가 빛의 집중 정도였어요.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가 클수록 빛의 퍼짐이 작을수록 높은 휘도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짧은 파장은 위에서 말한 빛의 퍼짐이 작은 거죠. 파장이 바로 빛의 퍼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퍼짐이 작은 것, 즉 짧은 파장이 높은 휘도를 보이기 때문에 X선 빔 라인에서는 이 특징을 이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관한 실험이 이루어진대요. 특히 이것도 중요하죠. X선 빔 라인들 중 하나에 이렇게 구분해 놓읍시다. X선 현미경은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 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X선 현미경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6문단까지 다 보았는데 정보량이 엄청 많죠. 그런데 크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닌 게 1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사광은 미세한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빛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 빛인 방사광은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는데, 파장이 작을수록 빛의 세기가 클수록 높은 휘도를 갖기 때문에 파장이 작은 것, 빛의 세기가 큰 것을 이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방사광은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그 인위적으로 만든 방사광을 방사광 가속기라고 한대요. 이 방사광 가속기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대요. 입사장치, 저장링, 빔라인. 그래서
입사장치에서 하는 역할, 저장링에서 하는 역할, 빔 라인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3, 4, 5문단에서. 그럼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는 전체적인 구조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때는 지문을 보고 그냥 내용일치로 푸는 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 자, 그럼 14번 문제 먼저 풀지 말고 좀 복잡해 보이는 우리 막 읽었으니까 15번, 16번 먼저 풀어볼게요. 15번 방사광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네요. 선지 1번 실험 목적에 따라 방사광은 파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빛이다. 이 문단에서 말했죠. 맞는 말이고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자, 방사광은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가 아니고 전자죠. 전자를 이용한 전자기파죠. 그래서 뭐라고 치면 돼요?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별이 떨어질 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별이 폭발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계를 방사광 가속기라고 했죠. 4번 휘도가 높아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빛 맞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보기는 방사광 가속기의 주요 장치를 도식화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도식을 보니까 우리 3문단부터 마지막 문단 5문단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입사장치, 저장링, 빔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역할들을 물어보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 1번 A. 전자총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여기까지 맞죠? 방출시킨 전자는 B. 선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어 높은 에너지로 바꿔주죠.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전자총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선형 가속기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전자는 C를 지나면서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방향이 바뀌면서 궤도에 따라 회전할 수 있다. 자, 지문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정보 확인만 하면 돼요. 그쪽 가서 확인하면서 문제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지 3번. 자, C에서 즉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D 삽입장치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은 이유는 D 삽입장치에서 방사광이 서로 중첩되어 진폭이 커졌기 때문이라고요. 진폭이 작아졌기 때문이죠. 파장이 짧을수록 빛이 밝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더 빛이 밝겠죠. 따라서 틀린 말이 되겠고 선지 4번 C와 D 즉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여 에너지가 손실된 전자는 이 고주파 공동장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궤도를 돌게 된다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 5번 F X선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게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한다. 5문단의 첫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1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기억은 X선 현미경입니다.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자, 보기는 광학 현미경이네요.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 렌즈를 이용해 물질의 표면을 확대하는 실험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의 렌즈 배율은 최대로 높으면 크기가
200나노미터 정도 되는 물질까지 관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판단해 볼게요.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먼저 볼게요.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광학 현미경은 내부 구조가 아니고 물질의 표면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틀렸네요. 그 다음 니은과 달리 기억만 볼게요.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해 실험하는 장치이다. X선 현미경은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X선 현미경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켜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 X선 실험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X선 현미경은 굴절 성질을 이용하는 거 맞고요. 니은 역시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달리라는 말이 틀렸네요. 선지 3번 기억은 유리 렌즈를 활용하여 빛을 모아 물질을 확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 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이나 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킨다 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 선지 4번 기억 먼저 볼게요. 기억에서는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영역을 이용한다. 자, 이게 기억은 맞죠? 그렇죠? X선 현미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없는 빛의 영역을 이용하는 장치 맞는데 니은은 그렇지 않죠. 니은은 뭘 이용해요? 가시광선을 이용하죠.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으는 건데 가시광선은 일문단에서 말하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틀린 말. 그 다음 선지 5번 기억은 니은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한다. 여기까지 맞죠?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장이 긴 거 맞죠? 1문단 두 번째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선지 1번 실험 목적에 따라 빔 라인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1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방사광은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빔 라인 역시 방사광 가속기의 하나의 구성 요소이므로 당연히 적용을 받겠죠. 선지 2번 휨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문단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저장링은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의 직선, N개의 모서리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러므로 저장링을 몇 각형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수, 휨 전자석의 개수가 달라지겠네요. 맞는 말. 그 다음 선지 3번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이걸 2문단에서 설명했어요. 빛의 휘도는 빛의 집중도인데 빛의 세기와 퍼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했죠. 빛의 세기가 셀수록 퍼짐이 약할수록 작을수록 세진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4번 전자는 양전하를 띤 양극으로 움직이려는 정기적인 힘이 있다 라고 했는데 3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형 가속기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으로 움직이려는 정기적 힘의 원리를 활용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5번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이면 전자를 방출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자, 파장을 방출하는 게 전자총의 역할이었죠.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의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여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렸네요.
자, 마지막 18번 어휘 문제 봅시다. 문맥상 A와 가까운 것은 A는 가변성을 지닌다. 여기서 지닌다는 뭐예요? 어떤 성질을 갖는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의 성격까지 봐야 되는 거죠. 1번 그는 딸의 사진을 품속에 지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질을 지니는 게 아니고요. 2번 그는 이를 성사시킬 책임을 지닌다. 어떤 얘는 성질이 아니죠. 임무죠. 그 다음 3번 임무를 지니다. 그는 어릴 때의 모습을 지니다. 이건 성질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가슴에 지니다. 추억을 지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이 이론이 보편성을 지니다. 성질을 지니다. 가장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질을 지니다. 성격을 지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 성분에 유의하셔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지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